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이번에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면서 지금도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제가 쓰게 될 사연이 만약 여러분들이 겪으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과 눈이 맞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회사를 2년 정도 근무했었고 남편은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적응을 잘 하지 못하던 저에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챙겨주던 모습에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 저는 그런 상황이 불편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눈치챈 남편이 자주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고백하면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적지 않은 나이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오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봐왔던 모습과 성격은 연인 사이였을 때에도 똑같았고 저를 그만큼 신경 써주고 배려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회사 사람 80% 정도가 남자라서 그런지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따가웠습니다. 같이 일하고 계시는 여자분들 대부분이 40, 50대인 반면 저는 3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40대 이상이 많은 회사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드렸던 접근하던 남자는 저희 남편이 없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심이 느껴져 참다 못해 결국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저희 남편과 꽤 친한 사이였고 직책도 과장이고 남편은 대리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선 처리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는 그런 거 아니다. 자기는 회사 일을 바쁘게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대표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면담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발뺌하고 노골적으로 쳐다본 적 없다고 말했던 과장은 그제서야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지만 김대리와 결혼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자신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다는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같이 회사 밥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과장의 말에 마지막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곤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저와 눈이 마주치거나 불편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신혼집 정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회사 사람들 집들이 준비를 하는 도중에 남편과의 마찰이 처음으로 생기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아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사람들 모두 초대하는데 과장님만 쏙 빼고 모두들 초대할 수는 없잖아. 지금 당신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거 없다며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당신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회사는 단체 생활이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 사람들인데 등 돌릴 필요도 없잖아. 나중에 분명 필요한 시점도 생길 거라고. 내 말 신중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봐. 나는 과장님이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부담스러운 시선과 접근들에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경찰에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그런 부분 모두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신혼집에 발들이는 것조차 너무 싫어.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심각하게 말하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가 큰 편은 아니라서 저희 집에 모두 수용이 되긴 하지만 과장님만큼은 집에 들어오라고 하기 싫었지만 결국 계속 한솥밥 먹어야 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집들이 기분 좋게 끝내기로 하고 상황은 마무리되었네요.
그렇게 집들이 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셔서는 도와주겠다고 일손을 거들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이 났고 시어머니께서 집들인 날 모자란 음식 채워주시며 저와 함께 서빙까지 해주셨네요. 과장님의 행동이 거슬리거나 저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도 이어지면서 피곤하시다고 시어머니께서 잠시 안방에 들어가 누우셨고 모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먼저 가보겠다며 술도 많이 취해서 힘들다는 말과 함께 불편한 표정으로 집에서 쉬어야겠다면서 화장실 잠시 갔다 온다고 말을 하시곤 볼일 보고 인사 후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바람에 기본적인 배웅도 못 해드리긴 했지만 그것보다 별일 없었다는 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회사 사람들 모두 집으로 가셨고 거실에 펼쳐진 음식들과 널브러진 술병들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함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음식들을 치우는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피곤한 얼굴로 힘들게 나오셨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정말 감사했다며 시어머니께 용돈 챙겨드렸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 저희가 치운다고 하곤 현관으로 배웅을 해드리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머뭇거리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전자키가 없어졌다며 어디 떨어뜨린 것 같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셨고 함께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 정리하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조 전자키를 하나 다시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분명 신발장 위에 있었다며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집들이 하는 도중에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딘가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빠르게 집안을 정리하고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녹초가 된 저희는 바로 뻗어버렸고 다음날 일요일이었던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자고 있는 사이 집에 들어오셔서 아침 해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과 시어머니 집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 출근할 때 이것저것 반찬 만들어주시고 가기도 하셔서 저희가 신경 쓸 일들을 많이 줄여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고 있는 소리에 저도 눈을 뜨고 시어머니와 아침 준비를 하면서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는 남편을 깨웠으나 생각 없다며 더 자고 싶다고 칭얼거려 시어머니와 단둘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매번 신경 써주시는 부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관 열쇠는 찾았니? 없어져서 어떡한다니.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희는 전자키 안 쓰고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니까요. 어머님께서 들어오실 때 전자키 사용하셨기 때문에 집 어딘가 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마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벤슬에 미안해하시는 시어머니 마음 풀어드리려 괜찮다며 남편 일어나면 밖에 나가 바람 좀 쐬러 가자고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격이 잘 맞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오후가 되니 늦게 일어난 남편에게 밥 차려주었고 그렇게 1시간이면 도착하는 바닷가에 나가 바람 쐬면서 시간 보내고 어머님 집에 보내드린 후 저희도 씻고 일찍 잠들어 버렸네요. 역시 월요일은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함께 출근해서 그런지 저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서 그래도 편하게 출근했습니다. 항상 월요일 아침에는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회의를 하는데요. 좀 더 발전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대표님께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다수결로 일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함께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직원분들 모두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살이 났다고 과장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으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회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그만둔다는 말들이 오고 가자 집들이 한 이후로 모습을 감춘 과장님이 신경이 쓰이면서 괜히 저 때문에 회사에 안 나온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저는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했네요. 남편이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아 회사 측에서는 연락도 안 받고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과장님의 조치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남기고 잠적해버려 정말 난감했네요. 태구는 남편과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 후 집에 들어갔고 너무 취한 나머지 씻고 일찍 잠들었는데 얼마나 잠을 잔 건지 제 귓가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살며시 떠보니 남편이 옆에 없길래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갔나 보다 생각하곤 다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려보니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시어머니께서 늦은 새벽에 갑자기 저희 방문을 활짝 열어버리며 엄청 흥분한 표정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집에 올 시간도 아니신데 갑자기 헐떡거리며 저를 보며 당장 일어나라고 화를 내며 소리치시길래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얘야, 당장 일어나봐라.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감히 이 집에 딴 남자를 들여?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지금 자다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요. 진정 좀 하시고요. 갑자기 늦은 새벽에 들어오셔서 화를 내시는 이유를 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어머머, 얘 봐라. 다른 사람들 다 속여도 내 눈은 절대 못 속인다. 너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잖아.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기 집에 최근에 몇 번을 데려온 거니? 내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 늦은 새벽에도 남자를 끌어들여? 지금 내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는지 아니? 네? 새벽에 남자를 끌어들였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자고 있었는데요? 여보, 어머님께 설명 좀 해봐.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흥분하신 어머님께 침착하게 설명을 했고 결혼 후 한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최근 며칠의 시간들을 어머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셨고 갑자기 말을 더듬으시면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시더니 저와 남편을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불렀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말들에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 남편 손을 꽉 잡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요 며칠간 너희가 출근 후 집안 빨래며 음식이며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잠시 장을 봐서 다시 들어오거나 하면 정리해둔 물건 위치가 조금 틀어지거나 냉장고 음식 뚜껑이 잘 안 닫혀 있거나 아니면 물을 먹었던 컵이 싱크대에 있거나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컵에 세아가 립스틱 자국이 있길래 나는 세아기가 잠시 회사에서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간 줄 알았지. 그런데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었고 희한하게 정리해둔 물건들이 헝클어져 있기도 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어제 너희 출근하고 점심 먹고 집에 들어와 정리하고 있는 도중에 식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수건이 놓여있길래 이상해서 보니까 너희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손수건에 누군가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리고 어머님께서 손수건을 내밀며 보여줬는데 그 손수건의 이름은 다름 아닌 저희 회사 과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소름이 돋았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손수건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늦은 새벽 찾아왔는데 저희 계단에 불이 켜지면서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다며 기다려봐도 나오는 건 확인하지 못해 제가 바람 피우고 있는 줄 알았다며 충격적인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베란다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 지금 몰래 들어온 것 같다며 빨리 와달라고 조용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와 어머님을 한쪽 구석에 몰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만한 곳들은 다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닫혀있는 안방을 둘러보려고 문을 열어 이리저리 장롱과 커튼 뒤 숨을 만한 곳은 전부 뒤져봤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밝은 안방을 어머님과 둘이서 멀리서 보고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닌 침대 밑에 손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있던 남자는 놀랐는지 빠르게 손가락을 침대 밑으로 숨겼고 그걸 본 저와 시어머니는 누군가가 숨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지 말라며 손짓하면서 거실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분들이 들어와 숨어있는 의문의 남자가 있는 곳을 가리켰고 침대 커버를 들추니 얼굴을 가린 채 등을 보이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나오라는 말에 순순히 나온 남자는 다름 아닌 과장님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꽤 많이 났고 저희도 술을 먹고 들어가서 술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의문들이 하나둘 풀어지기 시작했네요.
과장님이 집들이 할 때 먼저 나간 이유는 어머님께서 신발장 위에 놔둔 키를 가지고 간 거였고, 어머님께서 며칠 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들은 모두 과장님이 저지른 짓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린 과장을 죽이네 사네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저는 너무 무서워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진술 중에 듣게 된 더 충격적인 말들 중,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 잠도 함께 자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런 행동을 저희가 알지 못하게 며칠 동안 퇴근 전에 미리 들어와 숨어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결국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쇼크를 받고 말았네요. 회사에 출근하는 자체가 너무 곤욕스러웠고 계속해서 머릿속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남자는 감옥에서 두 발 뻗고 별 생각 없이 잘 생활하고 있겠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기에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서운했다고 오히려 저한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2년의 구속 조치밖에 할 수 없어서 조만간 이사까지 고려할 생각입니다. 출소하면 분명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 너무 무섭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헤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사부터 하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과연 출소하고 찾지 못할까요? 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네요. 침대 프레임도 빼버렸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